제3권 들어갈 때와 거의 같은 몰골로 베르셀리 부인집을 나온 나는 그전 하숙집 안주인에게로 돌아갔으나 5, 6주간쯤 거기 있는 동안에 건강과 젊음과 무료로 말미암아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많았다. 공연이 허전해서 멍청하니 몽상에 잠겼다. 눈물을 짓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내게는 없는 듯이 느껴지는 행복을 몹시 찾기도 했다. 이런 상태는 제대로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해 줄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애달프고도 즐거운 생의 충의를 위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충족시키려는 격렬한 욕망 속에서 이미 실제의 향락이 주는 맛을 느끼기 때문이다. 들끓는 나의 피는 끊임없이 소녀와 부인들로 내 머리를 채웠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상만으로 머릿속에서 기묘한 움직임을 하고 그 이상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 그러한 두뇌의 활동은 나의 관능을 매우 어색하게 만들었으나 관능을 자유로이 해방시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단 15분간이라도 저 고똥양 같은 소녀를 만날 수 있다면 생명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 장난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짓을 할 나이는 아니었다. 악의 의식을 동반하는 수치심이 나이와 더불어 생겨나서 타고난 소심과 합세하여 아무리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 후도 음란한 청을 할 생각을 가져본 적은 결코 없었다. 다만 상대편 여자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말하자면 강요를 당해서 한 일은 있었으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편이 조심도 않고 열에 9은 고지 들어줄 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이쪽에서 청을 한 적은 없었다. 흥분은 점점 더해가고 욕망은 누를 길 없어 엉뚱한 동작으로 이를 부채질했다. 나는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헛간 같은 데를 찾아가서는 여자 옆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신용을 함으로써 멀리서 여자의 눈에 띄게 했다. 얼른 보기에 외설한 짓은 아니었다. 나도 그런 것은 생각지 않았다. 그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것을 여자의 눈에 드러내 보이려는 나는 바보스런 쾌락은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상대편이 이쪽의 속셈대로 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었고 기다리고 있을 뻔뻔스러움이 내게 있었더라면 누군가 대담한 여자가 지나는 길에 그러한 즐거움을 주게 되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숙맥 같은 신용은 또 우스꽝스럽지만 내게는 조금도 좋지 못한 결말을 맺게 해 주었다. 어느 날 어느 집 앞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 마당에는 우물이 있어서 집안에 사는 처녀들이 자주 물을 길러 나왔다. 그 뒤쪽에 약간 비탈진 곳이 있고 거기서 통로가 몇 가닥으로 갈라져서 각각 땅굴로 통했다. 어둠 속에서 이 지하도를 더듬어 보니 길고 컴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거라면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들키면 이리로 도망치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자신이 생겨서 처녀들이 우물에 올 때마다 유혹적이라기보다 차라리 해학적인 구경거리를 만들어 보였다. 얌전한 처녀들은 못 본 채 했다. 어떤 처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처녀는
모욕을 당한 줄 알았는지 큰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숨을 장소로 도망을 쳤으나 추적당했다. 뜻밖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길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로 지하도 안쪽으로 숨어 들어갔다. 시끌시끌한 소리, 와글대는 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한테 섞여 여전히 뒤를 쫓아왔다. 컴컴한 곳으로 알았는데 눈앞에 불빛이 비쳐왔다. 벌벌 떨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 거기서 운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금세 추적을 당해서 길다란 코수염에 큼직한 모자, 커다란 군도를 든 거대한 남자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4~5명의 할멈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저마다 빗자루를 쥐고 있었다. 그들 속에 나를 밀고 한 그 건방진 계집애의 얼굴을 나는 보았다. 아마 내 얼굴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군도를 든 사나이는 내 가슴을 움켜잡고 사납게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물론 대답이 준비되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으로 소설 같은 다급한 변명을 머리에서 짜냈는데 그것이 성공했다. 나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이 나이의 이 처지를 동정해달라. 나는 다른 나라 명문의 자제로 머리가 돌았다. 감금당할 것 같아 아버지 집을 빠져나왔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면 이젠 그만이다. 이대로 놓아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은혜도 갚게 될 것이다. 하고 사정했다. 뜻밖에도 이 장광설과 나의 태도가 효과를 거두었다. 무서워 보이던 사나이는 불쌍하게 생각한 모양으로 몇 마디 잔소리를 하고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가만히 놓아주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있던 소녀와 할멈들의 표정으로 미루어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나이가 결국은 나를 도와주었다. 여자들만이었더라면 이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여자들이 뭐라고 툴툴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이젠 걱정 없었다. 왜냐하면 그 군도와 사나이가 끼어있지 않다면 잽싸고 원기왕성한 나인지라 이따위 몽둥이나 할멈 따위는 문제없이 뚫고 나갈 자신이 있었으니까. 며칠 후 이웃에 있는 젊은 교구 사제와 같이 어느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칼을 들었던 사나이와 딱 마주쳤다. 그는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지 조롱하는 말투로 내 목소리를 흉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리고 나는 멍청입니다. 전하의 몸으로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슬그머니 그곳을 빠져나갔으나 속으로는 거의 소극적인 태도에 감사했다. 그 할멈들은 틀림없이 내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나를 놓아주었다고 이 사람에게 따지고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어찌됐든 삐에몽떼 사람치고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를 회상하면 언제나 고마운 생각이 든다. 이야기치고는 정말 재미있으므로 웃음거리로 삼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걸렸더라면 단단히 욕을 볼 뻔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염려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끝났지만 이 일에 혼이 나서 그 뒤부터는 착한 행실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